시장을 관통할 주제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파파라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금요일 이 시간 언제나 이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갑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첫 금요일 거래일 날 저희가 AI 소프트웨어를 했고 한 주간 이걸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섹터 얘기는 됐고요. 시장이 이게 뭡니까 시장이? 진짜 화가 납니다. 아니, 대표님 사실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증시가 이만큼 잘 가는데 우리가 안 가면 더 속상한 거. 아, 그런 건 한일전에서 왜 이런 건 이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길 수 있게 힘을 좀 많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주에는 좀 정신 차리기를 기원을 하면서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좀 버티고 다시 투자 아이디어 좀 나오나라는 쪽의 한 섹터 로봇 쪽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관심이 딱 많아지실 시점이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워낙 시장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을 안고 있는 구간이라서 모멘텀 한다면 여기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계속 봐도 될까요? CES 그 이후 LG전자 그리고 삼성 쪽에서 행보 포인트로 본다면 더 기대할 만한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네, 로봇 관련된 쪽에서는 또 이제 CES 2024에서 네. 여러 가지 약간 불을 지피는 모습들인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일단 로봇 쪽도 성장주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성장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작년부터 계속 움직였던 섹터죠. 근데 아마 섹터의 동향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맞춰지게 되면 섹터가 움직일 때마다 좀 주도주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주도주 교체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를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올해는 그냥 키워드가 작년부터 딱 하나 AI입니다. 그럼 AI와 결합해서 뭘 잘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로봇도 AI와 연결돼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흐름이게 되면 조금 지나면은 AI와 로봇이 결합된 어떤 여러 가지 분야들 이것도 한번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은 그래도 로봇 강국입니다. 만 명당 인구 10,000명당 1,000대 정도 넘게, 그러니까 10%가 넘게 로봇을 보유했다는, 그러니까 침투율이 그 정도까지 된다는 네. 쪽에서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산업용 로봇은 많이 들어와 있고, 네. 이제 서비스 로봇이 중요하겠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CES 2024에서도 많이 보여줬었죠. 그중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서비스 로봇을 많이 내놓는지. 근데 이게 중국에서 서비스 로봇을 많이 보였다라는 게 호재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라는 쪽이고, 근데 중국 로봇을 물론 이제 그러면 이게 좋으니까 중국산 로봇을 청소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왠지 데이터 유출에 대한 이런 얘기들 이러다 보니까 아마 트렌드로 자리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게 하나의 시장의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쪽에서 우리도 이쪽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요처가 어디서 많아지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CES에서 나온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국내 대기업의 행보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오랜 기간 대기업은 로봇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랜 기간 들려왔습니다. 또 한 번 강조가 된 시점이긴 한데요. 삼성 그리고 오늘은 LG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성장 동력 그러면서 M&A 기대감 상당히 커졌는데요. 지금 어떤 동향을 저희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지 지금 상황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정부 정책도 있었겠지만 네.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얘기 웨어러블 로봇 삼성의 포핏. 네. 이거 언제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CES 2024에서 사장님께서 네네. 하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B2B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 안 보이고 있지만은 이제 B2B 쪽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B2C, 그러니까 우리 직접 할 수 있도록 조만간 나올 것이다. 조만간. 예. 네. 매번 조만간. 네. 그러니까요. 그게 참 물음표가 달렸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용화 임박 신호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죠. 네.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다가 네. 또 서비스 로봇 강화하는 모습들 이번에도 많이 보여줬었고
LG전자도 그에 뒤질세라 또 나오고 있는 게 로봇 회사 지분 투자하겠다. 물론 이번에 뭐 10조 정도 준비해서 성장 산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이다 보니까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 근데 이거를 하는데 기존 회사를 또 뭐 지분을 더 인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기존 회사들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행보를 어떤 결에서는 예상을 하는 시선도 있을까요? 그걸로 그러기에는 어느 정도 아하. 성과를 내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금액과 네.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회사가 아닐까. 그러니까 좀 유수의 글로벌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현대차도 이번에 CES 2024에서 보여준 거 보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회사가 상하차 로봇이라고 하는 스트레치를 공개했습니다. 스트레치는 이렇게 이게 스트레치 아닌가요? 이렇게 그렇죠. 쭉쭉 해가지고 내릴 수 있게 뻗는다. 그렇죠? 오, 영어 잘 좀 치시네요. 예. 그런 쪽에서 상하차 로봇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이게 약간 자율주행 로봇과도 약간 연결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쪽도 하나의 변화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LG 지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보였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도 앞서 언급을 살짝 해주셨고요. 지금은 그럼 로봇 관련주의 최근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고 중심축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시작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인수와 함께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좀 주춤할 때 두산 로보틱스가 짠 하고 나와서 시작을 또 주도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좀 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삼성이 다시 움직인다. 그런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또 바톤을 주는 게 아니라 주어 받는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뜨거운 로봇 중에 하나가 T로보틱스입니다. 특히 엘모 그룹으로 또 이제 확대를 수주처를 넓히겠다 그런 쪽에서 저점에서 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고 게다가 또 산업별로 적용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올해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료 로봇이죠. 네. 그런 쪽에서 요즘에 미국에서는 서지컬 인스티튜트 예, 발음이 예, 좋아요. 그 회사 네. 예, 그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도 또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뭐 큐렉소 같은 회사 또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이제 결국에는 서비스 로봇의 끝판왕은 사람과 똑같은 생김새로 네. 뭐 가사와 그것도 관련된 모든 아무리 반려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사람의 생김새가 나오는 게 무섭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를 통해서 뭔가 좀 친근감을 가질 그쪽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쪽이겠죠.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또 변화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봇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요? 그리고 어떤 종목을 볼까요? 마감 이후에 그 이야기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장의 흐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막판에 많이 흔들림이 나왔고요. 첫 거래일 제외하고 8거래일 연속으로 오늘장도 하락 마감합니다. 잠시 후에 브리핑 다시 해드릴게요. 12일장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표를 소화한 자리 오늘장에서는 일제히 큰 손들이 파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와 연결고리를 강하게 지어보기엔 옆 증시인 일본 증시는 오늘장에서도 시원하게 올랐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도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매크로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찝을 수는 없는 그 과정에서 지수 연동 종목의 하락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사고 있는 시장 방향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자, 코스피 지수 보시죠. 0.6%의 하락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됩니다. 1월 2일 첫 거래일 제외하고는 8거래 연속된 하락세, 1월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2,52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나마 잘 버텨주던 코스닥도 오늘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빨간불 키웠습니다만 다시 1.6%의 하락률 기록이 됐고요.
있고요. 오늘 고점 880선과 더욱더 거리를 넓히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힘이 또 한 번 빠진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을 주도했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하락 마무리가 됐고요. 수급적인 모습 보시죠. 어제 특히 옵션 만기일에 막판에 기관 쪽에서의 매도 전환, 거기에 따른 쏠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기관 쪽에서는 팔자세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물론이고요.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의 매물 부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단 하루도 연기금 쪽에서는 사자세를 보인 적이 없었네요. 자, 외국인 역시 오늘 짝에서는 매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개인만이 사는 포지션 나왔고요. 코스닥의 포지셔닝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금융투자 중심으로의 매물 부담이 여기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점 특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그래도 금융업종 좀 많이 샀는데요. 오늘 장에서 일제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급등락과도 연결고리 지을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팔자치가 가속화되긴 했지만 IT 하드웨어 쪽에서는 외국인이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보였다는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하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고요. 1313원 선에서 마침표가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저항대에서 움직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환율 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종목별 흐름도 짧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가수급이긴 합니다만 반도체 투톱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시선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는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관 계속 팔고 있고요. 어제 강력한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도 오늘장에서는 삼성전자 판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시총 2위로 올라섰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동반 팔자세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장 초반부터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2차 전지주들의 하락폭이 크게는 나타났는데 포스코홀딩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 이상의 하락세였다가 1% 미만으로 줄였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장의 셀트리온 흐름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통합 셀트리온 첫날 오늘장 좀 모진한 흐름 나타났다는 부분까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부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미국장에서 테슬라의 흐름도 부진하긴 합니다. 에코프로가 2%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LNF 좀 각계전투 양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차별화된 모습 최근에 보였는데 오늘은 5%나 하락된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나마 로봇주가 이 안에서 선전하는 흐름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상승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하락한 종목 수가 정말 많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600개, 코스닥 1000개 넘는 종목 하락입니다. 일단 분석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둡습니다. 네. 금요일 유독 힘든 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1월달 분위기 좀 많이 힘듭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8일 연속 하락 이거 싫어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 제가 보는 수치 맞는 겁니까? 네. 너무 속상합니다. 현실인데 네. 또 뭐 좀 장이 이러다 보니까 뭐 안 좋은 루머도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연기금 관련돼서 뭐 주식 팔아야 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항상 1월 달마다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조금 안 좋을 때 더 안 좋게 만드는 연기금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네. 야속함도 약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마음의 친구가 돼줬으면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일단 수급 별로 안 좋고요. 게다가 또 코스닥은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또 강하게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이죠. 네. 그런 쪽에서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어제 반짝했던 가상화폐 관련주 오늘 다시 다 밀리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뒤숭숭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 중심으로만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참 네. 오늘 뭐 매매를 뭐 강하게 하기도 좀 어려웠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구간 좀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지 당분간 그런 시선 유효할지 궁금하고요. 그런 상황 속이라면 로봇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팁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무엇보다 성과 좀 이제는
기대감마저로 움직이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성과가 좀 갖춘 업체가 제대로 가겠다는 쪽에서 성과와 또 관련된 산업 쪽에서 이 로봇이 붙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계들 이런 것들 좀 구체화된 근거가 앞으로는 투자 심리에 좀 더 긍정적으로 이끌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앞으로 나오는 산업에 대한 동향과 로봇의 역할들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들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도 임박해 오고 있으니까요. 그 점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풀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많은 종목에 대해서 추세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네, 로봇 쪽에서는 그래도 LIG 넥스원. 방산 네. 플러스 로봇이네요.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섹터에 결합돼서 네. 그게 로봇이 붙게 되면 성과를 플러스 알파가 되는 쪽들이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미사일의 강자, 레이더나 뭐 감시체계 이쪽에 대한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인수한 고스트 로보틱스로 인해서 약간 좀 영역을 확대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를 좀 더 기대해 보겠다라는 쪽이고 근데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네. 이걸 방산으로 봐야 되나 로봇으로 봐야 되나 엇갈리실 수는 있겠는데 지금 성격은 어느 쪽이 더 짙나요? 지금은 일단 방산이겠죠. 근데 로봇에 대한 효과를 뭐 끌어낸다라고 하는 기대감까지 있게 되면은 한때 좀 많이 갔었고 네. 갔다가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오면 2차 상승에 대한 욕구가 좀 크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4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넉넉한 수주와 함께 게다가 또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불안불안하게 되면 이런 방산 쪽과 관련된 쪽들도 어떤 좀 대형 쪽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무게를 많이 두지 않을까.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되면 뭐 그 빅텍 뭐 작은 종목들이 좀 탄성적으로 움직였죠.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아니라 어떤 성과 낼 수 있는 업종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연결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트렌드도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봐야 될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밴드를 잡아볼까요? 매수 가능 영역과 함께 손절라의 목표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지금부터 약 한 12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해서의 어떤 흐름들에서는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일단 직전 고점대 있는 한 15만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11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LRG 넥스원 방산 플러스 로봇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포착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오늘 종목 AS 갈 겁니다. 오늘 종목 AS 가려고 제가 약간 속도를 앞에 브리핑에서 대표님 네 맞습니다. 새어나오는 미소와 웃음을 참을 수가 없는 이 종목입니다. 올해 1월 효과는 없어도 대표님 민수 네? 효과가 있나 봐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제가 또 해드릴게요. 아, 그러면 어떤 종목이었는지 대표님이 먼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그 AS 종목?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한글과 컴퓨터 이 시간에 드렸습니다. AI에 대한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금요일 날 그리고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 그리고 주도주 성격으로 전면에 섰던 종목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지 코멘트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뭐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 네. 근데 거래가 이제 단기 과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묵직하게 거래되죠. 네. 그래서 이게 끝나고 한 번 더는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일단 뭐 조금 더 미세하게 보게 되면 한 번 더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 올해는 이러한 것처럼 올해 보여주고 있는 1월 달에 시세가 강하게 나는 종목들의 특징이 소프트웨어다라는 쪽을 보면서 올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들은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소프트 이후에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까지 제가 리뷰하면서 워낙 상한가 진입이란 단어를 요즘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 이럴 때 더 내가 이런 비결로 했어 이렇게 자랑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쑥스럽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살겠습니다. 예. 시장도 같이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